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1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과 약 100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제품 생산 능력이 입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캠퍼스까지 4개 공장 모두 생산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배양기업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과 약 100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에 성공해 임상용 제품 생산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사용량이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산하는 배치가 적지는 않습니다. 꽤 많은 배치를 생산해야 되고 내년 중까지 다 생산이 완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6,000리터 규모의 1공장은 싱글유스 방식과 알리타 스마트 바이오 팩토리를 중심으로 유연한 제품 전환이 가능하며 KGMP와 EU GMP 인증을 획득한 곳입니다. 기존에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임상 생산이 줄을 이뤘다면 이번 수주로 중대형 제품 생산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EU GMP까지 가지고 있는 1공장에 쓰는 거를 좀 원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공장에서 진행하게 됐고 저희는 개발 단계 프로젝트 그리고 더 좋게 나가면은 조그만 스케일의 상업 생산까지도 기대를 해봅니다. 또한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10월 CPHI에서 구체적인 수주 계약을 논의한 닥터레디스의 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 공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레이아웃 체인지가 가능한 엔지니어링이 포함된 CDEMO가 가능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의 가장 큰 장점으로 닥터레디스의 제품 제조 공정에 맞춰 레이아웃을 변경해 올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이번 수주 계약을 통해서 1, 2공장에서 생산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추가 수주 계약을 통해서는 이곳 4공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상업화 생산을 위한 시험 생산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CDMO 계약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생산의 연속성입니다. 공정을 위한 시간, 검증된 공정법에 대한 연속적인 생산이 중요한 만큼 추가 성장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CDMO 계약이라는 것이 한번 들어오면은 이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5년, 10년 계속이 되거든요. 한번 계약되면은 그건 앞으로 5년, 10년 동안의 물량이 확보가 되는 거고 레퍼런스가 나오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주변에 퍼지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글로벌하게도 이제 많은 수주 물량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회사는 셀트리온 수주 계약에 이어 계속적인 수주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전시 컨퍼런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해 바이오 USA, CPHI를 포함해 약 80곳의 전시회에 참여했으며 100여 곳의 기업과 미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략 한 100군데 이상 저희가 좀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속도는 뭐 50%, 100%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300%, 50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수주 개수로 나타나는 것이 내년도에 하여튼 국내외 합쳐서 한 15개 정도 수주, 금년 6개에 비해 보면은 적어도 한 3배 가까운 성장이 되겠죠.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수주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이번 트랙 레코드 확보로 눈부신 매출 성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2차 전지기업 유진테크놀로지가 상장 이후 내실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생산 설비와 인력 확충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회사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에서의 성과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자신했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코를 자극하는 금속 냄새와 빠르게 움직이는 각종 설비들. 기계음으로 가득 찬 이곳은 충북 청주에 위치한 유진테크놀로지의 공장입니다. 양음극 활물질이 코팅된 전극판을 잘라 태평상을 만드는 노칭 공정에 쓰이는 노칭금형이 주력 제품인데요. 이외에도 나이프 유닛, 프릭션 샤프트 등 2차 전지 제조 전 공정에 적용되는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최근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성형 연삭기 3대, 와이어 커터 2대 등 생산 설비를 증설하고 품질 관리 계측기도 추가 설치를 앞두고 있는데요. 경기도 화성에 사무소를 열고 2차 전지 생산 관련 자동화 장비의 개발과 설계, 영업을 중점으로 12명의 인원도 충원했습니다. 화성 캠퍼스를 준비한 거는 사실 저희가 엔지니어링 회사다 보니까 인력이 매출 대비 인력에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완하는 개념도 있고 해서 뭐 저희가 처음부터 지금 당장에 어떤 대대적인 인라인 장비를 한다는 게 아니라요. 지금 2차 전지 생산 많은 공정들마다요.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단독 개발 장비 개념으로 해서 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잘 못하는 틈새 시장을 좀 시작으로 해서요. 좀 캐파를 차차 늘려갈 생각입니다. 신사업 추진에도 열심인 모습입니다. 2차 전지 핵심 부품인 리드탭, 파우치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세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외부로 내보낼 때 단자 역할을 합니다. 리드탭은 우수한 내구성과 용접성을 바탕으로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데요. 유진테크놀로지는 리드탭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양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5년까지 40억 원 이상 투자를 통해 생산 능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재 국내외 유수업체와 샘플 대응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IPO 이후 3개월 정도가 흐른 시점, 이미연 대표에게 앞으로의 경영포부를 물었습니다. 유진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처음하고 좀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냥 엔지니어가 만든 회사답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근면성실인 거고요. 기술에 대한 어떤 고도화 부분이나 아무래도 저희 쪽은 개발이나 이런 부분 다른 회사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요. 고객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을 저희가 항상 지금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객 입장에서 좀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주요 배터리 고객사들의 투자 확대와 시장 성장세가 기대됨에 따라 생산 능력, 인력 확보 등 내실에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유진테크놀로지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2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중대형 세단인 제네시스 G80이 3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로 출시됩니다. 더 여유롭게 꾸며진 실내 공간과 더불어 정숙성이 향상됐습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쪽빛을 머금은 엠블럼과 양옆으로 뻗쳐지는 날개. 2008년 데뷔 무대를 가졌던 제네시스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엠블럼이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시선을 옆으로 돌리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총 40만 대 이상 판매되며 제네시스 브랜드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 100만 대 돌파에 한 손 크게 거둔 대표 모델 G80의 부분 변경 모델이 자태를 뽐냅니다. G80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제네시스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 그 자체를 표현한 대형 럭셔리 세단입니다.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을 통합한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였고 센터 패시아 또한 통합형 디자인을 구현하여 실내에 여백 대비를 선사하였습니다. 15년간 세단, SUV, 외건 등 다양한 세그먼트의 모델들을 내놓은 제네시스는 그간 많은 변화 속에서 자신들만의 디자인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연구, 개발에 나섰고 현 세대에서는 두 줄 라인이 제네시스만의 브랜드를 여실히 드러내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쇼퍼 드립은 운전기사가 운전해주는 사장님 차로 운영되도록 2열 승차감을 높임과 동시에 스포티한 멋도 살려 요즘엔 이른바 성공한 이의 차란 별명도 붙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라는 과거의 광고 문구를 생각게 하는 G80는 2.5 터보 가솔린과 3.5 터보 가솔린 등 두 개의 엔진 라인업으로 운영됩니다. 실내는 수평적인 디자인을 강조한 설계로 여유로운 공간감을 주는 동시에 하이테크한 감성이 더해져 스포츠 차량에만 적용되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사양을 전 트림 옵션으로 운영하여 G80를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보다 정숙한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한라산 그린서부터 브루클린 브라운까지 10종의 외장 색상으로 취향껏 꾸밀 수 있는 G80는 내외장 요소와 주행 성능을 향상시킨 G80 스포츠 패키지도 함께 출시합니다. 지난해 말 출시된 BMW 8세대 5시리즈와 이달 출시를 앞둔 메르세데스 벤츠 11세대 E클래스사에서 준대형 세단 왕좌 쟁탈전이 예고됩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그동안 확인하기 어려웠던 환자의 일상생활 알고리즘을 안전하게 활용해 치료할 수 있는 플랫폼을 연세의료원에서 구축했습니다. 불면증 치료를 시작으로 당뇨 관리, 나아가 치매 예방에도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진료는 진료실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얘기도 이젠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의료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환자 스스로 입력한 정보에 따라 치료와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의 진료는 환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의료진을 만나지 않는 동안 환자는
효과가 입증된 근거 기반의 치료와 훈련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공받고 이를 통해서 질환 상태를 개선하거나 건강을 관리합니다. 연세의료원이 개발한 디지털 치료기기 플랫폼 커넥트 DTS는 의료기관과 정부기관, 환자와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한 회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환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시간과 경제적인 비용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질환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원이 플랫폼에 먼저 적용한 소프트웨어는 만성질환 관리로 확장성이 높은 불면증 개선 인지치료 솜즈입니다. 환자는 솜즈를 통해 수면 위생교육과 인지 재구성, 수면 제한과 자극 등을 조절해 불면증을 개선할 수 있는 검증된 인지 행동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환자의 숫자는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환자들은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를 받고자 전전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현재보다 더 많은 의사들이 처방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환자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본인이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연세의료원은 플랫폼 내에 17개 디지털 치료기기를 구축할 계획인 가운데 서울 성모병원과 보라매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등도 향후 디지털 치료기기 플랫폼 도입을 앞두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이어서 분양 소식입니다. 아파트를 선택할 때 입지에 대한 고민 많으실 겁니다. 학교를 비롯해 교통, 상권, 공원 등 다세권 입지를 갖춘 단지가 인천 검단 신도시에 들어섭니다. 전형섭 기자가 전합니다. 인천 검단지구에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의 견본주택 현장. 방문객들이 세대 내부 곳곳을 꼼꼼히 살펴보고 다음 주 청약을 앞둔 예비 청약자들이 청약 상담을 받습니다. 지상 최고 29층, 총 61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497만 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격으로 향후 시세 차익이 기대됩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및 2호선 연장 예정인 백산역의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단지 인근에는 수변형 상업 특화거리인 커넥 컴플렉스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는 앞서 2022년 실시한 사전 청약에서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본 청약에서 393가구를 공급합니다. 금주에 청약을 받은 인접 타사의 최고 청약 경쟁률은 107대 1을 기록하였으며 저희 단지 또한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지 앞 예정된 초등학교는 2026년 3월 개교할 계획이며 초등학교 바로 옆으로 어린이 공원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견본주택 내에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A타입과 115제곱미터 A타입이 전시됐습니다. 두 평형 모두 거실과 주방이 마주하는 포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는 대형 팬트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알파룸을 마련했고 주방 팬트리도 확보해 수납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동일 평형에 비해 비교적 넓은 크기의 드레스룸을 확보했습니다. 전용 115제곱미터는 현관에서 복도와 주방으로 바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요자 취향에 맞게 활용 가능한 알파룸을 마련했으며 안방은 약 5m 폭의 넓은 공간을 확보해 호텔을 연상케 하는 구조를 선보였습니다. 학교, 공원, 상권 등 다세권 입지를 갖춘 단지에 청약 열기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저출산 극복이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가 된 가운데 CJ그룹의 육아 지원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3년째 난임 부부를 위해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가 하면 전국 5곳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들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CJ그룹이 임직원의 원활한 임신 출산을 위해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저출산 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공수정은 한 차례 60만 원 안팎, 시험관 시술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요. 1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도하면 금액이 1,000만 원을 훌쩍 넘다 보니 당사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정부가 시술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돼 맞벌이 부부가 지원을 받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시술비 지원을 모든 난임 부부로 확대한 가운데 CJ는 이미 지난 2011년부터
난임 임직원들에게 시술비 지원을 하며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왔던 겁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어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어야 업무 성과가 높아진다는 생각이 있어서 2011년부터 이러한 복리후생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이 자녀와 함께 출퇴근하고 걱정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직장 어린이집 CJ 키즈빌도 만들었습니다. 추첨으로 모집하는데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운영돼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 CJ 직장 어린이집은 전국 5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 밖에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로 최대 4주까지 낼 수 있는 자녀 입학 돌봄 휴가를 비롯해 입학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 신생아 돌봄 근로시간 단축, 난임 시술을 받는 직원을 위한 난임 휴가 제도 등 가족 케어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 양립이라는 정책에 맞춰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앞으로도 주력을 하고, 동시에 유연한 근무 환경, 창의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을 하는 부모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CJ그룹. 기업과 사회가 양육 부담을 함께 짊어지는 돌봄 시스템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이어서 비제 초대석입니다. 올해 카이노스메드는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 2상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 자회사 패시네이트도 현재 소통을 책임지며 성공적인 임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자회사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카이노스메드가 진행하고 있는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 2상은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로 사실상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 자회사에서도 임상 성공을 위해 현지 CRO와 병원을 직접 컨택하며 임상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주요 업무부터 임상 디자인하는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카이노스메드의 자회사인 패스네이트는 원래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파킨슨 치료제를 미국 현지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약 개발하면 미국이 종주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임상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와서 직접 임상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식약처인 미국 FDA를 상대를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설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신약 개발 과제의 임상 시험. 근데 아시겠지만 임상 시험을 이제 미국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식약처인 FDA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FDA와의 이제 그 일하는 각종 업무들, 그 다음에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상 시험약인 저희들 개발하는 물질을 여기에서 이제 현지에서 그거를 완제로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개발 업무를 직접 미국 시장에서 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하나는 미시간에 있고 하나는 여기 샌디에이고 대학에 있는 병원 양쪽에서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팀들이 CRO도 여기 있고 병원도 여기니까 이제 당연히 저희 회사도 여기에 있어야지 그거를 다 컨트롤도 하고 뭐 회의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회사가 여기에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상은 이제 한 좀 길어요. 임상 이상이 두 단계로 나누어져서 이제 하나는 용량 결정 단계, 두 번째는 치료 단계. 어느 정도의 이 혈중 농도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어떤 세이프티 이슈, 그러니까 부작용이나 이런 게 나오는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뭐 지금 많이 진행이 돼서 저희 생각에는 한 3개월 이내에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아마도 계속 FDA에서는 우리 임상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 가끔씩 질문도 오고 뭐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이드도 줘요. FDA에서 너무 이런 쪽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둬라 뭐 이런 정도의 가이드는 그쪽에서 주고 있어요. 한국에서 용량 결정 1상에서 했는데 제일 높은 용량에서도 문제가 없으니까 더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파킨슨 환자에서도 봐야 되고 그래서 용량 결정 단계는 되게 중요한 게 다음에 있을 그 치료 효과 그때 볼 때 어느 용량으로 가는 게 우리가 효과도 볼 수 있고 부작용도 없이 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미국에서 파킨슨으로 임상한 것 중에서는 제일 클 거예요. 자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고민이 더 클 텐데요. 효율적인 자산 관리와 은퇴 준비 방법, 미래에셋증권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을 통해 들어봅니다. 한상현 기자입니다. 고금리, 저성장 시대를 맞아 투자자들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건 센터장은 사회초년생들에게 연금저축을 추천했고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현금 흐름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엇보다 저축처럼 장기간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금리라고 생각해요. 금리. 20년 동안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해왔던 그 노멀이라고 생각해왔던 낮은 금리의 그 싼 돈의 시대, 싼 돈의 시대가 이제 끝난 거죠. 우리 이제 그 시대 속에서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고 이미 시작됐죠.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투자 기간은 내가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투자라는 원래 만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뭐냐면 젊은 세대 분들이 가장 중요한 투자의 자세는 일단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보다는 천천히 부자가 되려는 관점에서 시간의 축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5년 이상 넣어야 되고 뭐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돼야 되는데 이게 일종의 그 불편한 거예요. 내가 한 계좌를 오래 유지하면서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은 거기서 뭐 배당을 받아도 배당 소득세가 이연이 되고 그러면 그 부분만큼 계속 재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복리 효과를 얻고 과세 이연 효과를 얻으면서 장기 적립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이 얼마 있어야 돼? 10억, 20억, 30억, 40억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자산의 크기를 기본으로 한 노후 재무 설계 이론은 좀 현실적이지 않다. 이게 뭐냐면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 중심으로 노후 재무 설계를 해야 된다. 현금 흐름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 연금저축계좌 같은 거죠. 대표적으로 퇴직연금 이런 것들을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계좌도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 늘어났는데 가급적이면 여유가 생길 때마다 계속 넣어서 이런 상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니면 기존 자산을 그 현금 흐름 나오는 자산으로 교체를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인출 전략의 중요성입니다. 내가 모아놓은 돈을 빼서 써야 되거든요. 이게 수명이 길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가 돈을 모아놓은 다음에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퇴직 이후에 모아놓은 돈이 이거를 운용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다는 의미예요. 퇴직 이후에 10년이 제일 중요해요. 10년 동안 웬만하면 안 까먹어야 돼요. 나는 뭐 포트폴리오 짓고 너무 어려워. 이런 경우 이런 분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포트폴리오가 내재화된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운영해 내재화된 상품, 뭐 대표적으로 TDF 같은 거죠. 타겟 데이티드 펀드 같은 것들을 활용하셔서 그냥 냅둬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는 오히려 연금저축계좌를 운영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건 너무 어렵게 투자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심플하게 투자하면 오히려 그런 것이 좀 더 성과가 더 나요. 우리가 리스크 관리라고 그러거든요. 안전마진도 확보해야 됩니다. 시간 자체로도 원래 해지가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지면 회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은 그 치유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좀 자꾸 길게 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시간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 헤지 수단이라는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토스뱅크는 지속 가능한 구조로 고객에게 평생 무료 환전을 제공할 것이고, 그게 가능하다면 외환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불투명한 환전 수수료는 해결될 것이고, 이것은 외환시장의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결제를 하셨을 때 부족한 돈만큼만 저희가 환전을 해드려서 결제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